안녕하세요. 창원대학교 오승윤입니다. 저는 한국균학회에서 진행한 균학 학술 용어 수집과 정비 사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균학회에서는 균학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균학회에서 용어심의위원회의 간사로 일하고 있어서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균학에서 다루는 이제 진균이라고 하는 것은 진균이라고 하면은 많이들 그냥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게 정확한 학문적인 그룹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제 편한 방식으로 분류를 하자면 버섯, 곰팡이, 흉우와 같은 그런 미생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생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이제 다양한 역할들, 특히 이제 분해자로서 가장 유명하고요.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에게 공생하고 또 병원균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산업적으로 또 여러 가지 분야의 농업, 의학학, 산업적으로 응용성이 높은 생물 분류다 보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이 사업의 필요성과 목표를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균학 쪽인 그리고 생물 쪽인 분야의 입장에서 조금 다뤄보자면 최근에 이제 생물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고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으로 이제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나고야 의정서라고 이제 주로 ABS라고 부르는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물 자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러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중요성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항상 중요해 왔지만 이 국가적인 이제 자원으로 지위가 조금 격상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양한 생물군 중에서 균학도 마찬가지로 생물 자원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용어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균학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예전부터 사용되는 용어들이 주로 이제 일본에서 사용되어 있던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거나 또 자체적으로 좀 복잡하게 적용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학술 용어들을 좀 파악을 하고 수집을 하여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목표는 기존에 사용되어 있던 한자어나 국한문 홍용 혹은 외래어 등으로 약간 전문적인 교육 없이는 그리고 전문가들조차 어려운 그런 학술 용어들을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들도 잘 이해하기 쉬운 학술 용어로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균학 학술 용어를 이제 수집을 하고 이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목표했던 그리고 뭐 과정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균학 용어집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술 용어를 검토해서 수집을 하고 그리고 그 한국 균학회지 다른 이제 그 국제 저널들도 있긴 하지만 그 한국어가 사용된다라고 이제 보이는 한국 균학회지가 국문 혼용지라서 거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외래어들이나 아니면 기타 어려운 학술 용어들을 수집하고 그리고 전문가들 대상을 혹은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학술 용어를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과 매칭이 돼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저희는 그냥 용어를 이제 수집만 해서 전달해서 이제 뭐 정비하고 이런 과정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정의문들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용어집이 있어서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용어집은 단순히 그 외국어로 되어 있는 용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그 용어의 매칭 그 서로 번역만 한 거를 나타냈을 뿐이지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뜻은 안 써 있죠. 그러니까 사전은 아니고 용어집이라 붙어 있는 그런 모음집에 불과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용되는 의미는 나름의 우리가 저희가 알기는 하지만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사전부터 일단 만들어야 될 판이
였고, 근데 아시다시피 사전을 만드는 게 쉬운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균학회에서도 항상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아직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자주 쓰이는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과서나 기타 등등 여러 서적에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모았고, 그리고 인접 분야들 뭐 특히 이제 농업이라든지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전을 좀 많이 참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제가 이제 학술 용어를 많이 사용한 게 당연히 이제 다른 분야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일반적으로도 사용을 하긴 하겠지만, 거기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그렇게 광범위하진 않습니다. 그 일부만 주로 자주 사용할 뿐이죠. 빈도는 높지만 그 개수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1000개를 모으려고 보니까 사실 1000개가 모이진 않았어요. 이거 여기까지 있다가 1000개를 모으는 것도 어렵고, 그 의미도 같이 있는 것들을 또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수를 채우는 것도 일단 어려웠는데,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저희가 우리말 균학 용어를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전문가들이 잘 사용을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국문지 국한문 홍영지인데 국문도 가능한 이 저널 학회지 학술지가 한국균학회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학문의 이제 국제화적인 이제 측면에서 저희 이제 한국균학회지가 KCI에 이제 등재되어 있지만 동시에 이제 스코프스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영문으로도 잘 이제 실어줘야 되고, 또 이런 국제화 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거죠. 또 저희 이제 학교에서도 사실 이런 이제 SCI나 이런 국제 등급의 저널의 내기를 이제 바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논문들을 영어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보다 국문 홍영지에 실제로 한국어로 작성을 된 논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과거에 이제 오래된 것들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단어를 수집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이제 문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건데 뭐 일반적인 서적이나 교과서나 기타 등등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이용을 해서 수집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국균학회지 방금 말씀드린 거에서 한 20년간 최근 20년간 출판된 논문 800편을 탐색을 했더니, 물론 이게 정확하게 수집이 된 건 아니지만 약 이제 15,000 단어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자주 사용되면서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그냥 다른 곳이랑 너무 이제 관련이 균학보다는 다른 분야랑 더 관련이 있거나 혹은 일반적인 단어들을 이제 다 제외하고 학술적 가치가 있는 단어를 약 200개 정도를 이제 이 학술지에서 이제 얻었고요. 나머지 이제 다른 곳에서 얻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가장 많죠. 뭐 당연히 이제 저희 이제 진균을 다루기 때문에 균이랑 관련되어 있는 이거 보이나요? 안 보여. 균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뭐 버섯이나 뭐 곰팡이,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키우는 방법 혹은 관찰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균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 거의 이제 균에서 이제 파생돼서 균주, 뭐 종균, 균류, 균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균이랑 이제 비슷하게 이제 포자도 마찬가지로 저 끝에 있는데, 뒤에 말씀드린 포자도 포자라는 단어에다가 뒤에 계속 붙는 방식으로 다양한 용어들이 파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계를 고려를 해서 정비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포자와 균사를 제가 가져왔고요. 아직 뭐 많은 이제 작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포자낭이라는 구조입니다. 지금 포자낭이라고 해서 가져왔지만 사실 이제 세부적인 명칭은 다 다르고요. 곰팡이, 우리 이제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저기 음식, 뭐 요새 귤 많이 나오는데 귤에 이제 곰팡이들이 나잖아요. 그런 데를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게 되면은 쉽게 관찰하는 확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포자가 이제 말하자면 저희 이제 진균에서는 식물로 치면 이제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포자, 스포어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굉장히 이제 빈번하게 사용이 되고요. 이런 포자들을 담고 있는 주머니가 이제 포자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거를 이제 지지해주는 세포들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그리고 이제 밑부분에 이제 균사라고 해서 이제 하얗게 자라나는 성장하고 있는 조직들을 이제 균사라고 부르죠. 균이 만들어내는 이제 실과 같은 조직이라고 해서 균사라고 이름이 붙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꿨나? 이제 포자에 대해서 홀씨라고 이제 제시를 해주셨는데, 홀씨 이거는 지금 처음 제시한 게 아니고 이전에도 이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순화 표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거를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홀씨 얘기를 전에도 저희도 들은 게 있는데 저희는 너무나 이제 약간 낯설고 그 호스 민들레 홀씨가 너무 잘 생각이 나는 거죠. 근데 민들레 홀씨가 잘못된 거고 사실은 민들레 호씨가 맞는 거고 포자는 홀씨가 맞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왜 이게 홀씨가 되는지 그 의미라든지 그리고 이걸 홀씨로 바꿨을 때 저희가 이제 잘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없진 않지나 모든 이제 용어를 변경하는 과정에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심리적인 부분은 다 차치하고 그냥 의미상으로 맞는지만 일단 위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균사도 마찬가지인데요. 팡이실은 그래도 엄청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균을 이제 우리가 곰팡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팡이가 균인데 균으로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게 앞에 이제 곰이 이제 붙어가지고 곰팡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균이 만들어내는 실은 이제 팡이실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곳에는 이 균을 팡이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팡이실은 저희도 이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이걸 팡이실로 바꿨을 때 그 이후에 이제 균이 들어가는 모든 단어들을 팡이로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있고요. 여전히 좀 약간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포자를 홀씨로 바꾼다 치면은 낭은 이제 주머니니까 홀씨 주머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연결돼서 포자낭경이라는 거는 홀씨 주머니가 있는 자루 그래서 홀씨 주머니 자루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계속 확장돼 가면 될 것입니다. 또 균사체도 마찬가지로 이게 팡이실이니까 팡이실이 덩어리진 게 균사체고 그래서 팡이실 덩어리 혹은 곰팡이실 덩어리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나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것들을 좀 더 작업을 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만드는 게 다가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잘 적용할지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전문가들 균학 쪽에서는 한국어 단어가 익숙치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리고 다른 쪽과 얘기를 나눌 때 이미 영어 단어를 위주로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어 단어가 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논문에도 그런 한글로 작성되어 있는 논문들을 잘 볼 수가 없고 좀 약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어떤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국제화 지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우리말을 사용한 논문들을 좀 많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좀 제고를 하고 그리고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 거부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히려 좀 나을 수도 있는 게 그 부분만 조금 이미 사용하시는 일부 부분들만 이제 좀 제외를 하게 되면은 이미 잘 안 쓰기 때문에 새로 도입하는 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도입되는 측면들에서는 이제 다음 세대 혹은 이제 그 기타 인접 학문 분야에서는 새로운 다듬은 말을 적용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더불어 이런 일반인 혹은 비전문가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이제 작업을 할 때 뭐 책이라든지 뭐 인터넷 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럴 때 다듬은 말을 사용을 하면은 효용 가치가 또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학교에서 생각은 하지만 못하고 있는 이 균학 용어 사전을 이제 서둘러 작업을 해서 이런 다듬은 말과 더불어 그런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